영상을 보시기 전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종목 발굴할 때 큰 힘이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힘든 시장이 좀 마감이 됐습니다. 시장 흐름들이 굉장히 좀 어렵게 흘러가고 있죠.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LG에너지 솔루션에 의한 하락세가 나왔다라면 뭐 반등이 잘 안 나온 부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, 자, 장막판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반등세가 어느 정도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. 이게 굉장히 좀 특징적인 흐름이었고,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그러지 못했어요. 그 이유와 흐름들을 하나하나씩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, 우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중 내내 지지부진했거든요. 근데 코스피 지수에서 외국인 수급들이 900억 수준이면은 거의 뭐 매도가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정도의 수준입니다. 그리고 기관들 역시 1조 2천억 원어치의 수준인데, 금융투자 쪽이 대부분이거든요. 금융투자가 1조를 매도했고, 하지만 선물에서 1조 2천억을 반대로 매수를 했어요. 그러니까 서로 이 자리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프로그램 매매에서 금융투자는 원래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.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서 차익 거래를 통해서 좀 시세 조정이라고 할까요? 그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, 어쨌든 등락 거듭을 좀 보이는 포지셔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. 어떤 방향성을 확실히 잡아갔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. 콜 매수 푼 매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외국인들도 역시 선물에서 매도가 컸어요. 그러니까 현물에서 매도가 컸다라면 훨씬 더 좀 우려감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,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선물 쪽에서의 매도는 일단은 뭐 이번 코스피 200 종목에서의 LG에너지 솔루션 편입을 대비하는 자금 흐름들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, 한편으로는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. 그래서 오늘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장세였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LG 디스플레이는 장 시작하자마자 절반까지는 좀 매도를 해드렸죠. 그래서 나머지 물량은 뭐 최소 액정까지 좀 잡아드렸고, 그렇다고 해서 이게 꺾여서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. 오히려 조정 시에는 또 재편입 자리들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고, 특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부터 미국에서 시작된 게 CES거든요. CES에서 지금 삼성전자의 QD OLED를 공개 안 한다라는 얘기도 있던데, 또 한편으로는 또 공개한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. 뭐가 진짜인지는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그런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LG 디스플레이는 오늘 비록 조정을 받았지만 뭐 우리가 뭐 추세를 잘 가져간 종목이니까 여기서 눌림목이나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도 가져볼 수 있다. 특히나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점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보시고, 현대건설 좀 관심권으로 좀 드려요. 그 부분들 오늘 편입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렸는데, 지금 정책적으로 상당히 뭐 정치적으로 좀 불안정하죠. 그러다 보니까는 뭐 홍준표 관련된 종목이 튀어오르고, 그 다음에 안철수 관련주들이 갑자기 이제 지지율이 오르니까 튀어오르고 하는데, 저는 뭐 인맥 관련주보다는 정책적인 흐름들에서 모두가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주택 공급입니다. 주택 공급과 실적의 뒷받침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죠. 그런 점에서는 현대건설이 상당히 좀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요. 물론 이 건설주의 산업 사이클 자체를 감안했을 때 단기간에 볼 종목은 아닙니다. 물론 작년에 우리가 현대건설로 수익을 제가 굉장히 좋게 드렸죠. 근데 다시 공략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, 그 부분들에 있어서 좀 장기 투자 관점으로 대응 가능하신 분들은 긍정적으로 좀 보실 수 있을 거고요. 특히나 지금 여기서 기사들에서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, 도시정비 사업에 5조 5천억 원어치 수주를 기록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. 사상 최대 실적이고 창사 첫 5조 클럽이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업계 첫 3년 연속 1위 트리플 크라운도 달성했다라는 겁니다.
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마지막 날까지 연이은 수주로 5조 원 클럽에 접근했고, 그럼 작년 결산 공시에서도 이것을 반영하는 흐름들은 당연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. 그래서 상당히 좀 안정적인 기업 구조를 갖고 있다. 건설주가 부채 비율이 104나 100 수준이면 상당히 안정적인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긍정적이고, 청산 가치가 지금 59,000원에서 내년에 6만 원 바라보고 있어요. 근데 현재 주가 얼마예요? 46,000원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반영하는 흐름들을 기대해 보실 수 있을 테니까, 당장의 흐름들에서는 좀 지지부진해 보일 수는 있지만, 여러분들이 시간은 걸리더라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서의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되겠고요. 웹젠도 오늘 제가 신규 회원님들하고 좀 흐름들 좀 관심권 드렸는데, 단발성도 가능할 거고,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도 가져가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전략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고요. 우리가 용돈 종목으로 좀 접근한 종목, 그 부분들도 내일 이어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요. 물론 손절가를 좀 잡고 대응하겠지만, 시장이 크게 하락만 하지 않는다라면 큰 무리는 없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힘든 시장 여러분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고요. 수고 많으셨습니다. 이렇게 어려운 장세가 간혹 좀 나타날 수는 있겠습니다만, 이게 오래 가진 않을 거예요. 오래 가진 않을 거고, 특히나 현물 쪽이 아닌 선물 쪽에서의 가격 컨트롤에 의한 흐름들이 이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, 종목별 흐름들에 맞춰서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요. 오늘 장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, 저희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